알기만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강의 6주차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히스토그램에 대해 살펴봅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숫자 데이터의 구간별 분포를 통해 데이터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히스토그램과 관련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막대 그래프하고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되어지는 데이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명목형의 데이터들의 빈도수를 세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 요소가 서로 다른 간격 혹은 빈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데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X축은 여기 간격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빈도수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주된 경우는 연속되어진 데이터에 해당이 되어지는 수치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에 해당이 되어지는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것들, 이러한 데이터들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서도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외도 같은 경우에 특정 방향으로,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을 때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거나 막대의 분포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에 데이터의 특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피크가 있는 경우에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의 어떤 특징적인 모양들을 보고 패턴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간격을 우리가 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간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체 세트를 여러 간격 빈으로 나누고 각 빈에 속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빈도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막대의 높이는 프리퀀시 말 그대로 빈도수에 해당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0세부터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40세에서 60세까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0세부터 20세 사이, 그 다음 100세부터 120세 사이 비슷하게 적은 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여기서는 컬즈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STR을 찍어서 컬즈라고 하는 데이터에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컬즈는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50개의 관측값과 2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값과 디스턴스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피드는 차가 이렇게 4라고 하는 스피드로 달릴 때 제동했을 때 이렇게 측정이 되어진 제동 거리를 기록하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칼스 데이터입니다. 칼스 데이터의 범위를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찍어보면 2서부터 120까지 데이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시고 히스토그램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것은 자동차의 제동거리만 추출을 해서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컬즈에서 디스트라고 하는 제동거리만 디스턴스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요. 디스턴스를 확인해 봤더니 2서부터 여기 마지막 50번째 85라고 하는 값까지 총 50개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 히스토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마진을 주어서 이렇게 영역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변수만 넣어주어도 이러한 기본 히스토그램이 작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막대 그래프하고 유사한 옵션들을 써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처럼 아주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더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보통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옵션 값들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에도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breaks라고 하는 거는 빈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5라고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5칸으로 구간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메인은 차트의 제목을 표현하는 거였고 여기서 X랩과 Y랩은 각각 X축, Y축에 제목을 붙여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는 라이트 그린으로 막대 컬러 지정하는 거, 보도의 색깔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흐린 그린색에 진한 다크 그린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여기 0서부터 여기 120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총 15칸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못 나누는 경우는 얘가 알아서 가지고 있는 자동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로 그 구간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퀀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데이터 생성시키도록 할 때 배웠던 함수인데요. 여기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5라고 입력을 했는데 12개로밖에 나눠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시퀀스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SVQ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서부터 120까지 아까 레인지로 보았을 때 2서부터 120까지인데 2서부터 시작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속도 0서부터 120까지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이를 5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20 나누기 5를 해서 각각 여기 구간들이 0서부터 20까지가 5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각각 4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5라고 하는 간격으로 빈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디폴트로 구성이 되었던 것하고 빈의 값을 5로 나누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의 개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데이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빈의 개수를 알아내는 것도 히스토그램을 사용할 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쪽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10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0서부터 120까지를 이렇게 10씩 나누어서 빈을 구성하도록 했고 데이터의 분포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지긴 했지만 종 모양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Y축을 우리가 기존에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여기는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수를 나타내죠. 우리가 원시 개수다 혹은 빈도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률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확률값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probability라고 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용어의 앞글자 4글자를 따서 그 값을 true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Y축이 원시 개수의 값이 아닌 확률, 밀도 값으로 표현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에서부터 40까지의 구간은 기본적으로 20% 가까이 되어지는 그 밀도값, 확률값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0에서 20까지 그 제동거리의 구간은 약 한 10% 정도 값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하도록 할 때는 여기 프로브를 true로 여러분들께서 표시를 해주셔서 확률 밀도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눈금선과 그다음 밀도 곡선, 그 범례를 표시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별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래프에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할 때 함수가 가지고 있는 옵션 값들을 변경을 해서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함수를 써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금선, 그다음에 밀도 곡선, 그다음에 범례를 보도록 할 텐데 눈금선은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이게 표시되어지는 이러한 작은 값들을 얘기하고요. 밀도 곡선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 포인트 수가 매우 적거나 그다음에 데이터 분포가 히스토그램의 빈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어지지 않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밀도의 값을 선으로 그려서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도는 densit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것을 라인 함수에다 넣어서 선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례를 표시하도록 할 때는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표시를 하거든요. 이러한 함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고 뒷부분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부분들 여기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X 리밋하고 그다음 Y 리밋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디스턴스의 맥스 값, 그다음에 0서부터 디스턴스의 맥스 값까지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X축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Y축의 범위는 확률값으로 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0서부터 0.04의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축을 표시하겠다. 두 개의 축을 모두 표시하겠다라고 할 때 true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제거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옵션 값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건드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축의 눈금 값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axis 1, 2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여기 숫자 1은 x축을 의미하고요. 숫자 2는 y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퀀스 하시고 0서부터 맥스 디스턴스 하고 120이었었죠. 아까 레인지 구했을 때 10씩 내가 빈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10씩 여기서 나누어준 빈의 구간에 여기서 눈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10씩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20단위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졌었거든요. 디폴트 값으로. 그런데 여기를 10단위로 끊어가지고 내가 추가적인 정보를 넣고 싶다라고 할 때 아까 전에 보았던 axis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적용이 되어진 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았을 때 디폴트로 썼을 때는 여기 10 중간에 들어간 이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20씩 증가하는데 눈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10과 30 이러한 데이터들 추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xis의 x축에 대해서 맥시멈까지 10씩 눈금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짝수의 형태로 20, 여기 60, 이렇게 100, 120까지만 표현이 되어졌던 그 사이사이에 여기 10단위로 축이 더 정밀하게 표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과값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만 수행을 했을 때 이것을 수행을 했을 때 이것을 수행을 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훨씬 더 이 함수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0.01씩 눈금을 조정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0.1씩 이렇게 눈금이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xis라고 하는 거 1일 때, 2일 때 각각 표현이 되어지는 거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블루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눈금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서 디폴트 값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주 눈금선을 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드에 의해서 이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지게 되고 컬러의 값을 우리가 블루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그리드는 상황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수치 데이터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명확하게 볼 때는 그리드를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데이터를 읽기가 좋겠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표시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눈금선을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 파악하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인즈라고 하는 거는 선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도록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선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떤
값을 가지고 선그래프를 그리도록 했냐? 디스턴스라고 하는 제동거리에 대한 밀도를 계산해 주는 게 덴시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밀도 값을 가지고 있는 덴시티 함수에 의해서 생성이 된 수치 데이터를 붉은색으로 선그래프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표시되어져서 들어간 게 바로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의 밀도 곡선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보통은 막대기가 그리고 있는 그래프의 유형과 흡사하게 그렇게 유사값으로 표현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례를 표현하도록 할 때 레전드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레전드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위치값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탑 라이트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탑의 라이트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범례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탑 랩트를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아래에 보통 범례를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경우는 버튼 라이트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열로 범례의 위치를 지정해서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범례에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범례의 컬러를 지정할지, 그 다음에 여기서 LTY 같은 경우에는 선 그래프에 대한 타입을 말해요. 그래서 뭐 실선 솔리드한 선이냐, 아니면 대쉬 선이냐, 혹은 뭐 대쉬 더트 선이냐,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값으로 여기 LTY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옵션 값에 의해서 그려진 범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붉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범례 이름을 덴시티 커브로 밀도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디스턴스를 가지고 빈을 10구간으로 이렇게 끊어서 갔을 때 데이터 값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려진 요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 히스트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였을 때 실제로 데이터의 값을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토그램에 의해서 생성이 되어진 데이터는 처음으로 브레이크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브레이크는 구간의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요. 10단위로 끊어서 갔기 때문에 10단위로 이렇게 브레이크 값이 눈금의 값이 표시가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토그램의 브레이크스 값이고요. 그 다음은 카운트 값이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4개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6개라고 하는 빈도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빈도수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덴시티가 있어요. 덴시티는 밀도값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확률 밀도값을 이야기하고 각각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 0서부터 120까지를 나타내는 구간을 나타내는 값이 여기 브레이크스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카운트라고 하는 거에 여기 각 구간에 들어가져 있는 카운트 값이 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표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0서부터 10까지의 구간, 10에서 20까지의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0, 10, 20, 30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보다는 앞쪽에 0서부터 1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느냐. 자, 우선 count by bin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카운트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여기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count by bin이라고 하는 건데, count by bin에 이름을 붙여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붙여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었죠? 여기 0서부터 120까지 10씩 증가하는 숫자들 중에서 첫 번째 요소만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서부터 120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이름으로 붙여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 구간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이렇게 데이터로 구성을 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차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숫자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경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스토그램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구간별 수치 데이터 분포를 살피는 그래프입니다. 히스토그램을 잘 해석하고 히스토그램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용어들, 브레이크와 카운츠와 같은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6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